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요즘 SCHD 그리고 그와 비슷한 한국 상장 ETF 이야기 많이 들리죠. 조용하고 꾸준한 배당 ETF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엔 성과가 다소 아쉽다는 말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팩트로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이 시점에서 배당 ETF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영상 끝에는 투자 체크리스트도 정리해 드릴게요.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조용히 시장의 흐름을 함께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SCHD가 약한 이유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2025년 들어 SCHD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배당 다우존스 계열 ETF들은 포트폴리오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3월 정기 변경에서 에너지 비중이 커지고 금융 비중이 줄었죠. 에너지가 강해지는 구간에선 도움이 되지만 대형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 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기술주 초집중 장세, 배당 성장의 둔화, 그리고 높은 현금 이자까지 겹치며 상대적인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2025년 들어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은 상위 10개 기업이 거의 40%를 차지할 만큼 집중도가 커졌습니다. 이 기업들 대부분이 AI나 반도체 같은 성장 섹터에 속해 있죠. 반면 SCHD는 규칙상 이런 종목들을 많이 담기 어렵습니다. 10년 이상 배당을 이어온 기업만 포함하고 한 종목 비중은 4%, 한 섹터는 2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리츠도 제외됩니다. 결국 빠르게 오르는 대형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할 땐 따라가기 힘든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만은 아닙니다. 이런 규칙 덕분에 장기적으로는 배당의 질, 그리고 재무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다만 지금처럼 한두 개 섹터가 이끄는 시장에서는 잠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 환경이 길어지면서 생긴 기회비용의 문제.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확정적인 이자를 주는 자산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단기 MMF 자금은 7조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익률이 4% 정도 됩니다. 배당 ETF의 배당 수익률이 3%에서 4% 사이이니 굳이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약해지는 구간이죠. 특히 SCHD처럼 안정적인 배당 전략이라도 단기 이자 상품의 수익률이 비슷하면 돈은 잠시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금리가 높은 구간에선 배당의 매력보다 이자의 확실성이 더 크게 보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 다시 배당 전략으로 자금이 돌아오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정기 변경 이후 포트폴리오가 달라졌습니다. 2025년 3월 변경 이후 SCHD는 에너지 비중이 약 20% 안팎까지 늘었습니다. 반대로 금융은 줄었고 IT 비중은 10% 정도로 낮습니다. 즉, S&P 500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한 올해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합이었죠. 지금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에너지, 헬스케어, 디펜시브 섹터입니다. 이건 단기 랠리보다는 장기 안정성을 중시한 구성입니다. 이런 변화는 지수의 설계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한 해에 한 번만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격한 트렌드 변화엔 즉각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장기 기준으로는 꾸준한 기업에 집중할 수 있죠. 배당 성장 속도도 완만해졌습니다. 2025년 들어 미국 기업들의 배당 인상 속도는 다소 둔화됐습니다. S&P 다우존스에 따르면 2분기 순증액이 74억 달러로 줄었고 3분기엔 106억 달러로 다소 회복됐지만 예년만큼은 아닙니다. 배당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으면 배당 ETF의 단기 매력도 줄어듭니다. 배당 전략은 결국 현금 흐름의 성장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둔화가 영구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 이익이 다시 늘어나면 배당은 다시 증가세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 전략은 단기 수익률 경쟁보다는 꾸준히 늘려가는 흐름을 보는 게 맞습니다. 한국 상장파는 환율 영향이 큽니다. 타이거 SOL, 에이스, 코덱스 등 여러 운용사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달러 환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즉, 달러가 강세면 원화 수익률이 높아지고 달러가 약세면 반대로 줄어듭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원화가 강세였다가 하반기엔 달러가 다시 강해졌습니다. 이런 흐름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의 변동성을 키웠죠. 또 한 가지, 국내 ETF의 기초지수는 원화 환산 프라이스 리턴 지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을 재투자하는 토탈 리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당금을 받아도 지수상으로는 그 효과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의 SCHD와 비교하면
체감 성과가 더 약하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 시장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S&P 500의 상위 10개 종목이 40%를 차지하는 건 역사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이런 환경에선 특정 기업 몇 개가 전체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배당 중심 전략은 이런 초집중 장세에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분산되고 성장주가 쉬어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배당과 퀄리티 전략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할 5가지. 첫째, 내 투자 목적이 배당 인상 흐름인지 아니면 총수익인지 분명히 하세요. 배당 ETF는 꾸준함이 장점이지만 성장주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엔 뒤처질 수 있습니다. 성장형 ETF와의 분산도 한 방법입니다. 둘째, 섹터 구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025년은 에너지와 헬스케어, 디펜시브 섹터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게 내 포트폴리오의 방향과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배당 사이클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세요. S&P 다우존스의 분기별 배당 리포트를 보면 순증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확대되면 배당 전략의 재평가 시점이 다가온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현금성 대안의 수익률도 함께 보세요. MMF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위험 자산으로의 회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환율을 항상 체크하세요. 환해지를 하지 않은 상품은 환율이 곧 수익률입니다. 원화 강세 국면에서는 진입 타이밍을 신중히 보고 약세 전환 구간에선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SCHD와 그 국내 상장형 ETF의 부진은 단순한 실수나 운이 아닙니다. 금리가 높은 환경이 길어지며 현금성 자산이 매력적으로 보였고 S&P 500은 특정 대형 기술주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SCHD는 규칙상 그 흐름을 쫓아가기 어려웠습니다. 3월 정기 변경으로 에너지 비중이 늘며 스타일 괴리가 더 커졌고 환율과 지수 산출 방식 차이까지 겹치며 국내 투자자는 체감 수익률이 더 낮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요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배당 순증액은 3분기에 다시 커졌고 금리가 내려가거나 성장주가 조정을 받을 땐 밸류와 퀄리티 중심의 배당 전략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투자 목적과 기간, 그리고 환율 노출을 감안한 분산입니다.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탄탄한 기업 100개로 구성된 ETF는 그 자체로 안정적 현금 흐름을 쌓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